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자 과정 온돌공, 구들공이라고 할 수 있죠. 온돌공 교육 과정 중 이론 부분 제2회입니다. 구들장인의 직강이니만큼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지적하기보다는 한식미장, 구들장인의 현장 이론이라 새겨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자 과정 온돌공 교육일지 제2회 담당 교수님은 상주시 공검면 유민구들의 유종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자 과정 현장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2017년 3월 26일 일요일 흐림, 비, 개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날씨가 하루 종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풀은 드릅껍질과 전분, 밀가루, 찹쌀풀, 찹쌀풀은 의교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 곡물로 만든 풀은 습할 경우 곰팡이가 필 수 있고 특히 찹쌀풀은 접착 강도는 좋으나 갈라짐의 염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박석깔기란 궁궐의 바닥 포장 방법으로 박석을 깔고 있습니다. 박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모 반듯반듯한 돌이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고 반듯반듯한 돌을 까는 걸 박석깔기라고 합니다. 신벽이라 그런 건 신벽치기는 뭐냐면 중깃과 힘살과 눌레와 설레와 방보라는 가시새죠. 이것을 설치해 놔놓고 거기다가 흙으로 쳐서 벽을 만드는 걸 신벽이라고 합니다. 기법이라는 것은 용어 해설로 기교와 방법을 기법이라고 합니다. 제사벽이라는 것은 모래와 황토를 반죽하여 정벌하는 것을 제사벽이라고 합니다. 회사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와 회를 섞어서 정벌 발음하는 것을 회사벽이라고 합니다. 초병용 흙은 진흙 플러스 즙을 반죽하여 이틀 정도 숙성시킨 다음 그리고 회는 사용할 때 섞어서 씁니다. 한옥에 있어서 기둥 한 개의 하중 분담은 중량 5톤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생석회를 석회석을 900에서 1300도로 태워서 만드는 게 생석회입니다. 산화칼슘 CaO로 표기가 되며 영문 표기로는 퀵라임으로 씁니다. 생석회는 수분을 잘 흡수하며 물에 용해되면 염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탄산칼슘이 열분해할 때 발생하며 공장 꿀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의 제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석회란 용도에 따라서 건축용 소석회가 있고 비료용 소석회가 있으며 공업용 소석회도 있습니다. 미장용 건축용 소석회 중에 미장용 소석회에는 CaO 플러스 MgO가 마무리 칠용에는 65% 이상 있어야 되고 초벌 칠용에는 50%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석회 태우기는 좀 중요하죠. 생석회 태우기는 재벌 정벌용은 분말가루 순도가 높아야 하므로 나무 상자 안에서 태우기 하고 초벌용이나 기와용은 그렇게 순도가 높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구덩이 안에서 태우면 되겠습니다. 생석회를 완전히 태우지 않고 미장을 하게 되면 꽃이 피기 때문에 충분히 태운 다음에 옛날에는 일주일씩 태웠는데 요즘은 워낙 곱게 나오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다 타더라고요. 생석회를 완전히 태우지 않게 되면 미장한 후에 거기에서 꽃이 피게 되기 때문에 미장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다.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완전히 태워서 미장을 하라. 시공 순서는 뭐 신벽치기의 시공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중깃을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에 눌외
누운 외를 엮습니다. 그 다음에 설외, 세운 외를 엮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세 엮기. 가시세는 중기세, 누운 중기세를 가시세라 하죠. 가시세를 엮고 그 다음에 초벽치기를 하고 최소 2일에서 7일 후에 덤매김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름질을 하고 재벌 바르기, 제사 바르기와 회사 바르기가 재벌 바르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벌 바르기는 3mm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시공 순서가 다 돼. 정벌 바름 3mm까지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산자 엮기. 장작, 수수대, 조리대, 이대, 대나무, 쌀이대 등으로 산자를 엮습니다. 시공 순서. 산자 엮기를 하고 진세치기를 하고 적심 올리기, 보통 나무 판자 등. 그 다음에 보토, 강해바름, 치바지, 앙벽 바르기 순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자 엮기에서 마지막에는 치바지, 앙벽 바르기를 한다. 그럼 뭐 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장. 그래 요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개판과 산자 엮기가 있습니다. 개판은 석가래나 부연 사이에 까는 판재입니다. 한국에서는 개판을 깔 때 석가래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야 밑에서 보았을 때 깨끗하게 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자 개판을 치게 되면 산자를 엮지 않아도 뭐 보기에 싫지 않죠. 그러나 개판을 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산자를 엮고 그 다음에 강에 치바지를 한다. 개판은 석가래에 못을 박아 고정하는데 못은 한쪽에만 박습니다. 양쪽에 못을 박으면 건조에 따른 수축에 대응하지 못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개판은 평고대와 만나는 부분에서 홈을 파가지고 끼워 넣어 맞추습니다. 부연에도 마찬가지로 개판을 까는데 석가래 위 개판과 구분하기 위해 부연 위에 있는 개판을 부연 개판이라고 부릅니다. 개판은 물량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톱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건축에서는 만들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따라서 궁궐이나 사찰, 부유한 양반집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판을 대신해서 쌀이 나무나 수수깡 등을 새끼로 엮어서 깔았는데 이를 산자라고 합니다. 산자 아래에는 진흙이나 회를 치바지하여 마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접착력을 위해서 산자 엮기는 거칠고 사이가 떠서 위에서 바르는 알매흙과 치바지 흙이 일체식으로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저거를 알매흙으로 꾹꾹 눌러 가지고 혀가 좀 나오도록 하고 밑에서 쳐서 그거 하고 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화방벽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방 이하에 설치하는 두꺼운 덮벽을 말한다. 도로에 면한 외형랑체나 사단 건물에 많이 있습니다. 외기에 면한 행랑체는 방범과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창을 중방 이상으로 높이고 걸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방 이하로는 기둥보다 툭 튀어나오도록 두껍게 벽을 쌓아 방화나 빗물에 강하도록 하는데 이를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방화벽은 꽃단만큼 다양한 상징적 문양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화방벽은 기둥보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둥과 화방벽이 만나는 부분에 판재를 대 화방벽과 기둥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용지판이라고 합니다. 용지판은 화방벽의 습기가 기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기둥이 화방벽 속에 묻히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하단에 구멍을 뚫고 통풍이 되도록 합니다. 실제 케이스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선당 세종 때 세자의 거처로 건립되었으며 세자와 세자빈이 함께 거처하는 동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이후 흥선대원군이 복원하였다가 1915년 11월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철거되어 다음 해인 1916년 현재 오크라 호텔인 그 저택에 재건되어 조성관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23년 지진이 나가지고 소실되었습니다.
소창을 방바닥 장판지 대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경상도 지방에 있습니다. 소창은 면, 방적사가 평직으로 성글게 짜여 있는 면직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표백하여 흰색으로 사용합니다. 열전도율이 매우 크면서 피복률이 매우 낮아 일반 의복용보다 기저귀감 등으로 위생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강목보다가 성글고 붕대보다가 촘촘하죠. 구두로 건식과 습식을 뭘로 나누냐? 우리 가면은 건식, 습식 하거든요. 제가 시험 칠 때도 건식 또는 습식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건식은 고마기 벽과 식은담 사이를 30mm 이격시키고 마른 모래를 채우고, 습식은 진흙으로 채우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종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이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들 장인이 하시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이타저타 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새겨 들으시면 가장 좋다는 거죠. 전통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자 과정 온돌공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제2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